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장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알아보는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장 매매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키워드 어디서 찾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조선 가져왔습니다. 조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이제 슬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뭐 우선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오는데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수 상단이 고점이기 때문에 내 시장에 좋든 안 좋든 좀 안전판 역할을 하시는 종목 섹터군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에 대한 키워드로 잠깐 언급을 드리면 네. 수출 역군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 좀 분분하지만 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2인자라 칭하면 서럽습니다. 2인자라니요? 조선에 관해서 이제 1이냐 2이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근데 저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1이다 이렇게 네. 칭하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조선 이제 모두들 관심을 갖고는 있거든요. 이제 해운업 지수도 바닥을 찍고 좀 턴하는 쪽이고 신조선가도 고공행진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좀 있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가치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출에서 뭐 조선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조선의 이 글로벌 위상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랫동안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적자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유가에도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요? 글쎄요, 뭐 지금은 유가라는 그 모멘텀보다는 네. 이제 유가에 밀접한 영향을 준 거는 항공 쪽 주족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유류 혈중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선에 가장 근접한 키워드는 네. 친환경 LNG 선박인 것 같아요. 친환경 쪽. 여기에 가장 핵심을 두고 네. 접근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히든카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후보 종목 6가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카드 뒤집어 볼게요. 자, 종목은요, 한국카본 있네요. 저 HSD 엔진도 가지고 있고요. 또 피팅 관련해서 뭐 태광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 또 화인베스트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성화인텍도 보이는데, 자,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을 지금 예상해주고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그쪽 아니라는 점.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전문가님의 히든카드 종목은 어떤 걸까요? 뭐 조선을 큰 배를 하면 좋지만 네. 좀 작은 쪽으로 갔습니다. 동성화인텍 선택해봤습니다. 동성화인텍입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동성화인텍 그 이유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앵커님이 조선 3사 이야기도 나오고 현대중공업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 조선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가장 네. 어려운 섹터인 것 같아요. 우선 매출액 계상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100% 달성되지 않을 때. 그다음에 후판 가격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조선 기자재 회사들은 수주 잔고가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판 역할을 하겠죠. 지금 딱 어디랑 심지어 달수까지 써놨어요. 1월에 얼마 했다, 3월에 얼마 했다 이렇게 기재까지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태광하고 둘 중에 가장 많이 고민을 했는데 동성화인텍을 선택한 이유는 역시나 조선에서도 불어오는 바람은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LNG인데 우리가 조선이 바람이 한 2년 전에 불었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랑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6만 원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그 이유가 카타르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에서 1차 프로젝트로 LNG 선박 수주를 했는데 네. 우리 조선 3사가 그때 나눠 가졌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자 이래가지고 45첩씩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프로젝트가 좀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선박을 하게 되면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 3사의 LNG 선 수주가 지속되게 되면 환경 규제 때문에 결국은 LNG 추신선 증가, LNG 연료 탱크 매출액 증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역시나 동성화인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11월, 10월에. 그러니까 매출액이 지금 오늘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수주잔고가 지금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조 4,700억 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700억 정도가 또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의 성격인데 우리 시청자분들 좀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더 하나 말씀드리죠. 카타르 LNG선 프로젝트 발주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차로. 이 부분이 분명히 연말에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차트 모습 보시면 바닥권이 이제 이 박스권이거든요. 11,300원. 상단이 보시게 되면 12,500원 정도예요. 이제 가치주는 이런 성격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박스권 하단 쪽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이 매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보는 거죠. 조선 3사는 PBR 1이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자재는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뭐 한국화분과 양분하고 있는 우리 동성화인텍이고 그다음에 저점 부근이다.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 고점 상단까지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동성화인텍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알아볼게요. 네, 뭐 지수 상단이 고점이기 때문에 모든 고려 요소를 다 담았고요. 내일 시초가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저는 뭐 저점 갱신돼도 솔직히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쪽인데 손절가까지 잡아왔습니다. 내일 매수가는 시초에 하시고요. 목표가는 우리 박스권 상단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래 12,800원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뭐 저점 이탈 시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점이 12,200원 정도였기 때문에 손절가는 11,1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선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친환경 LNG입니다. 따라서 대형 조선 3사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켜봤고요. 그 가운데서 동성 화인텍을 히든카드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가치주인 만큼 박스권에서의 대응 전략 필요하고요. 오늘의 종가 1,990원이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하시면서 목표가 12,800원, 손절가 1,1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